대법원이 5살짜리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고준희 양 사건에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첫 국가기념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고창과 부안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고 정읍시도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은 춘향제가 광안춘몽을 주제로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문화와 공연예술, 놀이체험 행사가 진행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냉장고에 넣어둔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30대 계부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까지 포함돼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씁쓸함이 더해지는 이번 사건. 기획보도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와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붓딸 살해 사건과 다한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여중생인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김 씨가 차량에 오르기 전 의붓딸에게 남긴 한마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답변 대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신가요? 김 씨는 지난달 27일 12살인 의붓딸을 차에 태운 뒤 무안의 한 농로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습니다. 자신을 신고하겠다는 의붓딸에게 일삼은 성범죄가 알려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에게 살인죄보다 무서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여중생의 친엄마인 유모 씨에 대해선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유 씨는 당시 남편이 무서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유 씨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구속으로 송치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어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판단해야 돼요. 검토 중인 게 맞습니다. 현재 유 씨는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모에게 죽음을 당한 중학생 소식을 되짚어 볼수록 안타까움은 커지기만 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참담한 심정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 부모 손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5살 고준희 양 사건인데요. 최근 법원이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고준희 양 사건. 일단 사이사이 넣어서 약간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다 묶었습니다. 이들은 병을 앓던 5살 배기의 시신을 유기까지 해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습니다. 불쌍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죽이냐? 아이고 이거 어떤 일이야 불쌍해서. 그러나 징역 20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사건을 겪은 전북 지역의 경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전주와 익산, 남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모두 3곳. 오는 7월이면 군산에 한 곳이 늘어 정식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증진하는 사업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 권리 체험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전북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006건으로 아동 인구수 대비 신고 건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행위자는 85%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녀를 이해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부모 교육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들이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행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중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호 장치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4,500여 건이 발생해 3년 사이 6천여 건이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1,700여 건으로 500건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 10건 중 7건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목포 중학생 계부 살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A양은 이미 초등학교 재학 당시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었는데 중학교 진학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부모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폭력 사실 인계를 문제 삼아 지속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또 강제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시설에 지내도록 하는 법령이 있지만 재판 과정에 부모와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는 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사고 예방법으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동학대로 인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떤 그 아동학대 발생 후 사후에 관한 거에 대한 예산보다는 사전에 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교육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 키우다가 내가 궁금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좀 상담하고 배우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조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알리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라남도 내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2천여 건을 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여전히 잠재된 아동학대는 많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저게 아동학대일까 아닐까 하는 순간에 정말 아이들이 그 사망한 사례도 실제 있었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인구 수당, 아동 학대로 신고된 그 신고율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한 3%, 4% 정도밖에 안 돼서 여러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숨진 A양처럼 집중 보호해야 하는 경우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와 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 종사자를 재배치해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A양. 그리고 어디선가 고통을 받고 있을 또 다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제도 보완이 어른들에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아동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범죄 발생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는 아동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건수는 해마다 30건을 웃돌고 있고 여성 긴급전화 1366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전화만 해도 지난해 18만 건을 웃돌았는데요. 이러한 아동폭력 범죄 실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너무 세상이 무섭죠.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무섭고 이제 요즘 이제
너무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이런 게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사회가 너무 폭력화가 돼가지고 그 가정도 옛날 같지 않아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이 너무 안이하게 돼 있다.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른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은 아동 학대, 아동 폭력이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 이젠 틀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아동 학대가 일부 부모만의 책임일까요? 시민들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처벌이나 대책 같은 거를 좀 확고하게 해주신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에서도 주위에서도 좀 많은 좀 관심을 좀 아들한테 가져주시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법적으로도 너무 관대하지 않게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이런 범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또 약한 솜방망이 같은 그런 처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그래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부모로부터 보이지 않는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돼선 안 되겠죠. 이 아동폭력이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정성으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는 가정임을 느끼고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자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 건강한 가정 문화를 해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며 우리는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는 만큼 올해 가정의 달이 주는 의미가 무거운데요. 특히나 최근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은 친부와 계부, 친모, 그리고 주변의 어떤 어른에게조차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아이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조차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게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끔찍한 건 학대로 인해 숨지는 아동이 한 해 30여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학대로 사망한 그 아이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있었을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라고 합니다. 아동이 가장 안전한 버팀목에 대해야 할 부모가 역설적으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그저 행복이라는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어른의 의무는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은 춘향제가 광안춘몽을 주제로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광안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전통문화와 공연예술, 놀이체험 행사가 진행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춘향제가 광안루원에서 개막해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주제인 광안춘몽은 올해로 600주년을 맞은 광안루에서 봄날 꿈같은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년 춘향제 정말 재미있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장르의 또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우리 공연, 예술, 체험, 놀이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 광안루원 주변의 남원 예천 또
요천 주변과 어울려서 이번 주말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오시면 아주 큰 만족을 얻으실 겁니다. 광안루원과 남원예촌 일대에서는 춘향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와 변사극 춘향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공연단들은 광안루원을 돌며 신관사또 부임행차 행렬을 재현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강화로 들린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강화로에 오시면 저희 춘향제 그 남원에 오시면 그 좁은 도시지만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때 행사에 많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춘향제 기간에는 다채로운 전통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 최고 명인명장 등용문인 춘향국악대전도 춘향제 기간인 12일까지 사랑의 광장과 완월정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첫 국가기념 행사가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고창과 부안 등 전북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고 정읍시도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올해 처음 제정되면서 정읍시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10일부터 사흘 동안 정읍 지역에서 열립니다. 기념제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사의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교육 놀이터로 마련됩니다. 정읍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효과와 전통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새로운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5주년 만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거고 국민의 평가와 함께 중앙정부, 국가의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읍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 도민 그리고 동학과 관련돼 있는 여러 지방정부들 또 관계자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고 그 감동이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0일 저녁 7시부터 황토현 전적지에서 홍진영과 장윤정, 송대관과 오정혜 등 다양한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11일은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영상 상영과 황토현에서 울리는 511명의 함성 등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12일은 사발통문 최초 작성지인 고부면 되매마을에서 위령제가 열리며 황토현 전적지에서 전국 농악 경연대회와 역사 퀴즈대회 등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문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황토현에서 울리는 511인의 함성 그리고 제52회 기념제 기념 공연과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국 역사 퀴즈 대회 또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 그리고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 등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함께 처음 열리는 기념제. 10일 저녁 8시 황토현 전적지에서 진행되는 축하쇼는 CJ 헬로 채널 25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살 A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0분경 군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 80살 B씨가 냉장고에 넣어둔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B씨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현금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